안녕하세요. 스와트모형 대표 서동욱입니다. 왜 또 화면에 나왔는가 궁금하실 겁니다. 제가 화면에 나온 이유는 오늘 설명할 내용도 제품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품이 아니라 이제 제가 직접 등장을 했고요. 오늘 설명드리는 내용은 저희한테 그리고 저한테 문의가 많이 온 내용 중에서 총은 갖고 있는데 게임을 뛰고 싶어요. 그러니까 에어소프트 게임을 뛰고 싶다, 즉 서바이벌 게임을 뛰고 싶다는 문의가 많아서 그거에 대한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꼭 제품에 대한 것만 하는 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이 동영상 만들 때부터, 초기부터 일단 에어소프트 게임을 뛰고 싶으시면 우선 동호회를 찾으셔야 되고요. 동호회는 지금 현재상으로 사실 좀 이렇게 오픈되어 있진 않아요. 외부로 드러나 있진 않기 때문에 사실 찾기가 좀 쉽지는 않습니다. 가능한 한 지인들을 통해서 이제 얻는 경우가 좀 빠르겠고, 필요하시면 저희 같이 이제 건샵 비통, 그러니까 이 서바이벌용 총을 판매하는 그런 쪽에서 주로 동호회가 많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그쪽으로 문의해 보시는 것도 좋겠고요. 우선 동호회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제 관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제발 부탁이지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좀 싸우려고 하는 그런 말투는 좀 자제해 를 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기분 안 좋아요. 그래서 제 그냥 의견 얘기하는 거니까요.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버리셔도 됩니다. 지금 이제 말씀드리는 건 초보자분들을 위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제 동호회 같은 경우에 복장으로 봤을 때는 복장 분류해서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장 제한을 두는 동호회하고 팀하고 복장 제한을 두지 않는 팀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복장 제한을 두는 팀이면 당연히 그 팀의 규정된 복장을 따라가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규정된 복장이 아니라면 뭐 자기가 아무거나 입어도 되겠죠. 물론 아무거나 입는다 그래서 사실 사복을 입고 돌아다니는 건 조금 좀 그렇죠. 일단 위장 효과도 없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느 동호회를 들어가시든 간에 동호회라는 것도 사람의 모임이고요. 사회 집단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즐기고 노시고 실컷 활동하시고 편하게 얘기하시고 이러면 이제 금방 친해질 수 있는데, 일단 지금 드려야 될 말씀은 그 문제가 아니라 서바이벌 게임을 하려고 하면 어떤 장비들이 필요한가요? 이런 질문들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장비는 당연히 일단 소총이 기본입니다. 소총이 예전에는 전동식 소총밖에 없었으니까 아주 얘기가 간단했는데, 지금은 그 전동식 소총과 가스식 소총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가스식 소총도 나름대로 리얼리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또 손맛도 있는 상태고 그래서 좋긴 한데, 문제는 이게 계절 영향을 받거든요. 그래서 가을이나 봄, 초봄, 그다음 겨울철에는 쓰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기본은 전동 소총입니다. 전동류 소총이 있어야 됩니다. 전동류 소총은 계절 영향 안 받기 때문에 사시사철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전동 소총이 있으셔야 되겠고,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뭐 팀에 따라 틀리겠지만 노말 탄창을 주로 쓰는 팀과 연사 탄창을 쓰는 팀이 있다고 또 볼 수 있는데, 노말 탄창을 쓰는 팀은 이제 연사 탄창부터 설명드릴게요. 연사 탄창 같은 경우에 보통 300발에서 600발 뭐 다양한 형태, 전동식으로도 있겠죠. 그래서 탄창을 이렇게 태엽식으로 감아서 발사를 하는 건데, 사실 리얼리티는 많이 떨어집니다. 뭐 소총 M4 소총 하나가 장탄수가 300발이다 그러면 사실 뭐 거의 미니미 수준을 능가하는 실총에서 말이 안 되는 일인데, 그래서 최근에는 이제 노멀 탄창이라는 걸 쓰는 경향으로 바뀌었습니다. 노멀 탄창은 비비탄을 이렇게 한번 장전하면 그 탄창에 들어가는 장탄수도 굉장히 적거니와 보통 68발, 80발 정도 내외의 장탄수를 가지는 탄창을 쓰고요. 태엽을 감거나 하지 않죠. 대신 이제 탄창을 많이 갖고 다녀야 되고 자주 갈아줘야 되니까 그런 데서 또 리얼리티가 있으면서도 사실 현실에 더 가깝죠. 그래서 연사 탄창을 쓰는 것도 하나의 게임 방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주로 거의 90% 정도는 연사 탄창을 쓰신다고 보면 돼요. 팀에서. 그래서 그런 탄창이 필요하겠고요. 그래서 연사 탄창으로 쓰신다면 보통 300발짜리 한 2탄창 이상은 좀 갖고 계셔야 됩니다. 뭐 4탄창, 5탄창까지는 필요하지 않지만 최소 2개에서 3개 정도까지는 준비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소총을 가지고 다니시게 되면 연사탄창을 쓰는 경우는 뭐 굳이 베스트류가 필요가 없겠죠. 탄창이 2개 정도 되니까 뭐 사실 주머니에 찔러 놓고 다니셔도 되겠죠. 뭐 뽀대는 없어 보이지만
꼭 뽀대 먹고 사는 건 아니다. 그러면 굳이 베스트까지는 필요 없겠죠. 하지만 노말 탄창이면 상황은 틀립니다. 탄창 개수가 많기 때문에 노말 탄창은 반드시 이제 탄창을 여러 개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그걸 주머니에다가 뭐 10개나 되는 탄창을 주머니에다 놓고 다닐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이제 베스트를 착용해야 되겠죠. 사실은 베스트 착용하는 게 맞죠. 실전에서도 베스트 없이 전투를 치른다는 건 불가능해요. 자꾸 실전 얘기하니까 무슨 뭐 자꾸 실전 얘기하냐 이런 얘기 할 수도 있는데, 아 이놈 지갑은 맨날 뚱뚱 튀어나와가지고 돈도 없는데. 예. 아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베스트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연사탄창을 쓰는 팀이면 사실 권총을 쓸 시간이 없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워낙 뭐 막 긁어대고 움직일 새도 없으니까. 근데 노말 탄창을 쓰게 되면 아무래도 중간에 탄창을 가는 순간이나 이럴 때 권총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스톨 필요한데요. 권총 홀스터가 또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베스트 같은 경우에 이제 노말 탄창 쓸 때는 탄창 파우치가 필요하니까 베스트를 입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보다 더 앞서서 준비해야 될 거는 고글이 있어야 됩니다. 고글은 절대 싼 거 하시면 안 돼요. 고글 자체는 어떤 기준을 보셔야 되냐면, 특별하게 제가 제품 설명 안 하겠습니다. 또 이거 제품 얘기하면 또 그 제품 선 팔라 그러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또 괴상망측한 댓글이 걸리기 때문에, 이게 재밌는 게 유튜브 동영상이 조회수가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빈도도 자꾸 늘어나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왜 그 댓글 같은 거 안 보는지 알 것 같아요. 사실 그런 댓글은 한두 개밖에 안 올라오는데, 간혹 하나씩 올라오는데 보면 굉장히 하루 종일 신경 쓰여요. 짜증나고요. 그래서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고글은 안전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안전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코앞에서 쐈을 때 고글이 깨지면 절대 안 된다는 거죠. 비비탄이 들어가도 안 되고요. 뭐 비비탄이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만 상황에 따라서 이제 스나이퍼건이나 이런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소총을 기준으로 보시면 안 되고, 스나이퍼건이 바로 코앞에 총구를 들이대서 고글에다 쐈을 때 고글이 깨지거나 뚫고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뚫고 들어갈 일은 없죠, 사실. 깨지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깨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보시면 뭐 고글 같지도 않은 고글, 말 그대로 뭐 안경을 쓰시는 분도 있어요. 안경 같은 거는 솔직히 이게 조그만 돌덩이 튕기기만 해도 깨져요. 위험하거든요. 가루만 들어와도 눈은 굉장히 위험해요. 눈은 바꿀 수 있는 것도 없고요. 대체할 용품도 없어요. 나중에 뭐 바이오 공학이 발달돼서 뭐 돼지 등에서 뭐 눈가를 만들어가지고 갖다 낀다 그러면 그건 괜찮죠. 그건 되겠죠. 그건 되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거, 안전장치 중에 제일 중요한 거는 고글입니다, 고글. 그래서 고글은 가능한 한 좋은 거 쓰세요. 좋은 거 쓰시고, 비싼 거 말고 좋은 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고글은 일단 깨지지 말아야 된다는 건 당연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가 습기가 차면 안 돼요. 이게 자전거 탈 때 고글이나 이런 거하고 또 틀려서요. 게임을 뛰다 보면 굉장히 체력 소모가 심하고 굉장히 열이 많이 나요. 막 움직이다 보면. 그러면 일반적인 고글로는요, 사실 뭐 습기가 차가지고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앞이 안 보이는 게 뭐 이렇게 대수냐고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실전에서도 미군들이 쓰는 고글 중에 보면 대부분 안티포그 기능은 기본으로 있습니다. 기본으로. 안티포그가 말 그대로 이제 습기가 차는 걸 막아주는 기능인데, 100% 커트는 못하지만 없는 것보다 훨씬 깨끗하거든요. 물론 제품 중에서는 완벽하게 커버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심지어 팬이 달려서 빨아 올리는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못 보셨을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물론 기존에 뛰시던 분들은 알겠죠. 아실 거고요. 그래서 고글은 좋은 거 쓰셔야 되고, 또 한 가지가 부츠입니다. 부츠. 부츠도 좋은 거 쓰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뭐 부츠 자체로 무슨 발차기를 할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과정에서 발목이 부러지거나 발목이 겹질리거나 삐는 경우가 굉장히 빈번합니다. 이게 자기 체중에다가 거기에 군장 무게까지 보통 짊어지잖아요. 뭐 소총만 해도 보통 3-4kg거든요. 거기에 탄창 끼고 뭐 이러면 10kg는 좋게 넘어가기 때문에, 잘못해서 다리가 뭐 겹질리거나 이렇게 딱 꺾이면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안전에 관계된 거기 때문에 부츠는 좋은 거 쓰셔야 됩니다. 일반적인 등산화하고 저희가 쓰는 전술화하고는 좀 틀려요. 등산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냥 워킹 쪽, 천천히 걸어가는 쪽이지, 등산화 신고 막 전방전방 떠다니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틀려요. 그리고 발목의 깊이도 좀 틀리고,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외국 제품류 중에서 외국의 특수부대 쪽에서 많이 사용했던 제품들을 쓰시면 좀 거의 맞습니다. 그 친구들이 더 많은 활동을 했기 때문에 실전에서. 그래서 그런 걸 쓰시면 되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요 사실 시중에 파는 등산화보다는 싸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 쓰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게임 뛰시려면 또 의외로 캐리어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필드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총이 노출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캐리어가 필요하게 됩니다. 집에서 쓰실 때야 뭐 박스에다 담아서 그냥 올려놔도 되죠. 근데 이제 필드로 이동하게 되면 필드 자체에서 필드까지 도착할 때 총이 보이면 안 되니까 캐리어에 넣어야 되고, 그 캐리어 안에 탄창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같이 갖고 다녀야 되거든요. 비비탄이나. 그러니까 당연히 건캐리어가 필요합니다. 건캐리어도 요건이라는 건 아주 간단해요. 크게 보면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드 타입 있고 소프트 타입 있습니다. 소프트 타입은 뭐라 그래야 되죠? 가방 타입이라고 보시면 돼요. 가방 타입. 천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하드 타입은 이제 딱딱한 하드 케이스로 되어 있고 안에 스펀지가 되어 있죠. 근데 일반적으로 두 개를, 그러니까 얘 갖다 놓고 하드 타입을 쓰세요 또는 소프트 타입을 쓰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 두 개는 사용 환경이 틀려요. 예를 들면 하드 케이스 타입은 그 단체로 이동할 때 보면 총을 이렇게 차고차고 싸놔야 될 때가 있어요. 차 안에다가. 그럼 사실 소프트 타입으로 하면 이게 눌리거든요. 눌리면서 여기저기 파손되거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는 하드 타입으로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드 타입의 건 케이스, 건 캐리어죠, 말 그대로. 케이스, 그러니까 케이스, 요건 케이스, 캐리어. 그래서 건 케이스를 쓰셔야 되고요. 건 케이스의 맹점은, 하드 케이스의 맹점은 이제 비비탄이나 가스 같은 종류의 소모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갈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런 게 또 맹점이긴 합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고요. 일반 건 캐리어는 여러 가지 잡학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다만 총을 여러 개 쌓아놓거나 이랬을 때 충격에 좀 약하다는 맹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쓸 때는 이제 두 가지를 다 쓰게 되죠. 오늘은 이제 예를 들면 버스로 이동할 건데, 버스 안에 차 안에 총을 차곡차곡 채워야 된다 그러면 이제 하드 케이스에 총은 따로 보관하고, 나머지 소모품이나 그 옵션 액세서리들은 따로 가방에 따로 패킹을 하든가 아니면 따로 가방에 넣어서 이제 들고 타든가 따로 이렇게 놓죠.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보통 일반적으로 무전기를 쓰겠죠. 무전기 같은 경우도 필요하긴 하겠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액세서리류에 가까운데, 액세서리도 이제 필요한 것만 장착을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뭐 그 코스튬 하듯이 이것저것 끼시는 것도 좋긴 좋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인데, 그 아침에는 진짜 군인다웠다가 오후 되면서 거의 베트콩 수준 되시는 분들이 있어요. 또 잘긴 합니다. 이것도 말하면 또 안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뭐 그런 분들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오래 때 보신 분들은 제 얘기 무슨 얘기인지 알 거예요. 아침에 딱 나왔을 때 군장은 거의 뭐 델타포스나 아니면 네이비실 수준이고요. 게임 뛰면서 점점점 하나가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있던 모형술 일단 빼기 시작하고, 뭐 탄창 빼고, 뭐 장갑 빼고 다 빼면 이제 베스트까지 벗어 던지고, 오후 되면 이제 거의 뭐 베트콩 수준이라는 건 장비를 착용한 게 거의 없다는 얘기예요. 제 얘기는 무겁거든요. 무거워서 다 벗어놓는 거죠. 그래서 그 수준은 조금 힘들어요. 물론 필요한 만큼의 장비를 착용하는 거 맞고요. 기왕 하시려면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시려면 그냥 끝까지 하시는 것도, 저녁 때까지 멋있게 군장 이렇게 차리고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정도는 인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부탁드릴 것이, 글쎄요, 다른 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제가 저희 팀원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기왕 그 게임을 한다면, 에어소프트 게임을 한다면 위크엔드 솔저식으로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운동 하나도 안 한 상태로 나와가지고 핵핵대면서 두 게임만 떠도 저 죽을 것 같아요 이런 얘기 하시는 것보다는요, 제발 이제 게임 뛰시면서 내 체력이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이런 부분을 좀 느끼시면서 평상시에 좀 운동을 하시라는 거죠. 하다못해 저녁 때 저녁밥 먹고 좀 산책이라도 하시면서 걷기라도 좀 하시라는 거예요. 집에서 턱 엎어져가지고 엑스레이 찍다가 갑자기 일요일날 나와가지고 게임 뛰신다고 뚝 앉으셨는데 헉 되시면 두 게임만 뛰고, 그거 참 보기 민망하고요. 같이 뛰는 사람도 힘들어요. 저 사람 안 뛰면 내가 더 뛰어야 되거든요. 굉장히 힘들어요. 저도 나이가 지금 있습니다만 가끔 전화 받으면 이제 반말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 목소리만 듣고. 그래서 사실
더 얼굴을 내보이려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뭐 의도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서 전화 받으시고서 뭐 반말하듯이 얀마전마 거의 하시던데, 저보다 한참 어리신 분들이. 저 나이는 있어요. 나이가 없지 않고요. 지금 염색해서 그렇지 염색도 지금 좀 빠졌는데, 염색을 해서 그렇지 머리 하얘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제 자랑이 아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아침에 최소한 1시간, 저는 저녁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아침에 1시간 정도는 산을 좀 타고 옵니다. 가까운, 안 되면 가까운, 최대한 가까운 뒷동산이라도 일단 1시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물론 이제 군장을 착용했을 때보다는, 지금 뭐 보는 것 같으세요? 남은 시간 보고 있는 거예요. 시간이 짠나 모르겠네. 뒷동산이라도 좀 아침 저녁으로, 또는 아침에 안 되시면 저녁이라도 가서 이렇게 좀 걸어 다니시면서 언덕을 좀 타셔야 돼요. 그래야 체력이 좀 받쳐지고요. 그래야 막상 게임에 가서 이제 활발하게 좀 움직일 수 있어요. 그리고 하루 종일 게임을 떠도 몸이 견딜 수 있고요. 잘못하면 무리가 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뭐 상태가 그리 썩 좋지는 않지만, 그렇다 그래서 뭐 죽을 정도는 아닌데요. 가끔 보면 이제 탈진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탈진하시면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대로 계속 가시면 탈진 상태가 그대로 가서 몸도 못 움직이는 상태에서 계속 그대로 유지가 돼버리면 뭐 심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러니까 평상시에 좀 운동을 하시고, 평상시에 운동을 하셔야 그래야 또 게임 뛰는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게임을 뛰면서 내 체력이 저질이구나 이걸 딱 느끼고요. 그러니까 운동은 최소한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평상시에 안 하던 운동을 저녁 때 돼서 1시간 산책 삼아서, 꼭 산을 가지 않더라도 최소한 동네 한 바퀴라도 이렇게 도시면서 체력 보강을 좀 해놓으시면, 꼭 먹고 알 먹고, 가재치고 도랑치고, 가재치고 도랑치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해나가는 게 더 재밌을 것 같고요. 더 좋을 것 같고, 더 건전한 취미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취미생활에서 동적인 거에서 가장 최상은 사실 에어소프트 게임이에요. 이 세상에서 제일 재밌는 건 사람 잡는 겁니다. 사람 맞추기 놀이에요. 그래서 해보시면 아실 겁니다. 재밌게 즐기시고요. 가능한 이제 동호회 활동하시면서 총도 최대한 활용을 하시고요. 그래야지 또 사실 총이 이렇게 집에서 썩는 걸 좀 방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서바이벌 동호회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사실 국내 법규도 더 빨리 개정이 될 수 있고요. 좀 더 현실적으로 빨리 개정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그 에어소프트 게임 동호회, 그러니까 서바이벌 동호회 좀 알아보셔서 총 있으시면 한번 참가를 해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집에서만 가지고 이렇게 닦고 이렇게 구경하시고 한두 방 쏘고 이렇게 놓지 마시고요. 그렇게 해서 활용하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거에 대한 문의도 마찬가지로요. 저희 스마트모용으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 유튜브 밑에 댓글을 달아주셔도 됩니다. 댓글은 가능한 한 좋은 글만 주세요. 저도 이제 딱 받고 댓글 딱 보고 기분 좋은 글 있잖아요. 기분 좋은 글 받아가지고 제가 안 될 이유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요. 지금까지 그 말씀드린 내용 잘 참조하시고요. 게임 뜨시는데 도움이 된다면 제가 얼마든지 문의 상담 해드릴 거고요. 뭐 제가 아는 한도 안에선 최대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즐겨보시고요. 준비하는데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 또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내용이 좀 부족하긴 한데요. 혹시 부족한 거는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마트모형 대표 서동욱이었고요. 문의사항이나 질문 이런 것들은 저희 스마트모형 www.swatmodel smartmodel.co.kr로 해주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